글자는 한글 글자를 경우에는 한자당 3만 원. 숫자는 이제 한자당 10,000원. 해서 이 글자 값은 한글 2자 6만 원에 숫자 3개 3만 원, 도합 9만 원입니다. 그의 손이 닿기 전에 나는 하나의 빈 벽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닿았을 때 나도 그에게로 와서 의미가 되었다. 성인 남성의 몸집보다 더 큰 글씨를 굵은 붓으로 쓱쓱 써내려가는데요. 이렇게 생명줄 하나의 의지에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요? 보는 재미가 첫째가 더 재미고 돌 말버리면 또 힘이 난다 이거.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글씨의 달인을 소개합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촌. 이른 아침부터 웅성웅성 동네 사람들 모여서 하나같이 위를 보고 있는데요. 무슨 일 났어요? 왜요? 아찔한 높이에서 외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남자. 뭔가를 하려는 것 같은데 척 봐선 잘 모르겠네요. 보는 사람들 마음은 초마조마한데 느긋하게 도구까지 바꿔들고 좌우로 왔다 갔다. 거침없는 붓질로 글자를 써갑니다. 어느새 뚝딱 말끔하게 완성된 글씨. 높이에 대한 두려움은 잊으셨는지 암벽을 타듯 유유히 하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좀 멀리서 오시네. 네, 서울에서 왔어요. 아. 직접 쓰시는 거예요? 소지요. 올라가셔서? 예. 아니 젊다 아닙니까? 네? 아니 젊다 아닙니까? 젊을 때 부지런히 하려고.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67이요. 무려 지상 75m의 높이. 아침 7시. 손 내밀면 하늘에 닿을 것 같고 구름이 걸릴 것 같은 건물 꼭대기가 달인의 일터. 도시가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의 작업은 로프를 안전판과 연결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안전판으로 조심스레 몸을 옮기는 달인. 안전판은 달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이제 작업할 지점으로 내려가는데요. 공포감에 압도당할 만한 높이. 일반인은 고소공포증에 옴짝달싹 못하겠지만 달인에겐 일상적인 작업 환경. 커다란 빈 벽면이 달인의 붓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슨 글자 쓰시는 거예요? 우자. 우자. 네. 한글 우자. 한글 우자. 그런데 우자를 보여주신다더니 여기저기 애꿎은 선만 그으시네요. 앞만 봐도 글자가 아닌 것만 같은데. 저기요, 달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스케치로 뭐 대충 포심해 놓고 붓으로 칠할 적에 다시 또 바로 딱 칠합니다. 선도 바로 칠하고 바로 칠. 찌그러지지 않은 온전한 이응을 그리기 위해 달인이 손에 든 도구는 바로 대형 컴퍼스. 그런데 도화지에 해당하는 벽면은 울퉁불퉁. 게다가 밑그림도 선명찮은 상황. 달인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글자가 제대로 나올까요? 잠시 후 달인이 붓을 듭니다. 달인만 알아볼 수 있는 드문드문한 선 위로 붓을 움직여주는데요. 그런데 정말 정교한 도안 없이 붓 가는 대로 움직이기만 해도 글자가 될까요? 연필아 도안 안 해도 이렇게 싹 돌리면 그런 나오거든요. 밑그림 없이도 문제없으니 염려 붙들어 매라는 달인. 콧노래까지 하며 여유만만 어느새 이응이 다 그려졌습니다. 달인의 키보다도 훨씬 큰 글자가 허공에서 내젓는 달인의 익숙한 붓질로 윤곽을 잡아갑니다. 웬만해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달인만의 내공과 감각으로 완성돼가는 글자. 드디어 우자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우왕 완성된 겁니다. 이제 한 글자 완성된 거네요. 예, 한 글자. 뭐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쓰네요. 금방 씁니다. 이제 내려오시나 했는데 중간에서 멈추는 달인. 이번에는 숫자 쓸 겁니다. 숫자요? 예, 숫자. 한글 아래에 적을 숫자는 104, 즉 1, 0, 4, 세 개 숫자입니다. 우선 대형 컴퍼스를 이용해 숫자 0을 대강 스케치해서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엔
양쪽에 1과 4를 간단하게 스케치하는데요. 글쎄요, 이것만 봐서는 과연 4자가 그려질까 의심이 살짝 생기려고 하지만 다리를 믿고 작업 과정을 지켜봐야죠. 스케치로 봐서는 이게 가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자 나오면 돼서 딱 맞게 돼. 높은 데 매달려 있든 4자를 쓰든 둘 중 하나만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공중에서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이 붓질을 하는 달인. 30년 쌓인 눈썰미와 솜씨로 도안이나 도구 없이도 한눈에 계산을 끝내고 일필휘지가 가능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럼 달인의 실력 감상해 보실까요? 사자의 마무리를 끝으로 104동이란 숫자가 완벽하게 완성됐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국판 스파이더맨이 떴습니다. 고층 아파트 외벽 줄 하나에 의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남자. 그의 손이 닿는 곳이 곧 도화지고 캔버스입니다. 그림은 물론 글씨까지 바람에 흔들리는 줄에 매달려서도 단 한 번의 실수가 없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는 여유까지 아파트 외벽의 마무리를 책임지는 대형 글씨.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예술가 유영욱 달인입니다. 아이고 참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잘 지냈습니다. 방송 덕분에 그래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래도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셨어요? 예. 요즘에도 근데 추운데도 작업을 하세요? 추워도 계속 합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부는 고층 아파트에서 작업. 칼바람이 부는 옥상에서 그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이 밧줄 하나. 단단히 연결된 것을 확인한 뒤에 옥상 밖으로 발을 내딛는 달인. 공포스러운 광경에 두려울 법도 한데 방송 이후 달라진 사람들의 반응에 요즘 일할 맛이 난답니다. 방송 나가기 전에는 사람들 보면 노가다 인식을 했어요. 노가다 뭐 평범한 노가다 생각했는데 방송 나오고 나서부터는 완전 기술자 대급하고 그게 이제 보는 시선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겠네요. 완전 스타로 보더라고. 그 정도예요? 그를 스타로 보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백지나 다름없는 아파트 외벽에 주저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달인. 그 흔한 도안이나 밑그림 작업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실력과 감만으로 심심했던 아파트 외벽을 예쁘게 장식해 나갑니다. 자, 이번엔 아파트의 얼굴이자 이름인 글씨 작업. 이 또한 도안이 필요 없어요. 글씨 작업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런 곡선 작업인데 마치 운전할 때 코너를 도는 것처럼 붓질의 강약 조절을 통해서 글씨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달인. 40년 동안 손끝에 익은 노련함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자, 하지만 매일 50m 높이에서 공포와 싸우면서 일하는 고된 작업. 남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그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옛날에 조금 더 받지. 전에는 그 3만 원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 가지고 내려가 25만 원 하기로 했어요. 한 면에 25만 원이요? 그럼 양쪽 하시면 50만 원 받기로 하시죠? 네, 50만 원. 와, 한 글자에 5만 원 정도네요? 그렇죠.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업을 어찌 감히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있겠냐마는 단언컨대 달인이 매일 써내려간 글씨 한자 한자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답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작진을 놀라게 한 한 통의 제보 영상. 건물 외벽을 단 몇 초 만에 완벽히 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함, 단박에 범상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보기 좋게 적중했죠. 그것도 상상 이상으로 말입니다. 제작진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한 건 영상에서 미처 감지할 수 없었던 작업자의 상황이었는데요. 그의 무대는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의 고층 아파트. Ну,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на мне
нравится, но она опасная.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я бы не хотел здесь задерживаться надолго. 아파트에 새 옷을 입히는 스파이더맨 지금 바로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Владислав. Я родилс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но я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и и прожил большую часть жизни своей в России. Наружной покраской апартаментов 유기 내가 다 через 홈톱.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듯 작업물을 보여주는 달인. 시간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새 아파트처럼 깔끔합니다. 까다로운 작업일 것 같은 숫자도 완벽하네요. 이거는 다 있는 거 다 페인트요.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은 기계로 찍어낸 듯 정교하지만 사실 사람이 일일이 페인트로 그려내야 하는 일이랍니다. 오랜 시간 비바람을 맞으며 얼룩덜룩해진 아파트 외벽.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새 옷을 입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시작은 아파트의 가장 높은 곳 옥상에서부터 펼쳐집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첫 촬영부터 작업 난이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곳은 평지 옥상이 아닌 시옷자 경사를 가진 지붕 구조. 어우 아찔하네요. 이야 진짜 높다. 긴장한 제작진과 다르게 의연하게 로프 정리에 돌입한 달인. 근데 무섭지 않아요? Не страшно. Страшно. Каждый раз. 정말이야? 예. 지금 이렇게 일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Именно вот на высотках с 2018 года. 베테랑 작업자답게 담담히 말했지만 이런 마음을 먹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7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아찔한 순간들을 넘겼을까요? 자, 이제 몸을 실을 작업 의자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내 벽을 타고 내려갈 자세를 잡아보는데요. 오, 달인 조심하세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이 날 것만 같은 아득한 높이. 지금부터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공중에 매달린 그를 지탱하는 건 생명줄과도 같은 로프뿐인데요. Вот это основная главная веревка, на которой мы спускаем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она держит нас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А вторая веревка страховочная, вот она получается. И мы просто прицеплены коброй, и при случае срыва она нас просто вот так вот схватит, и мы будем висеть. 목표 지점에 다다르자 벽을 타는 그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오, 마치 스파이더맨 같죠? 그렇게 자리를 잡고 가장 먼저 하는 건 벽 난간의 끝을 칠하는 마감 처리. 붓으로 이 부분을 먼저 칠해주는 것이 달인만의 노하우라는데요. 그 다음 넓은 면적은 스프레이건으로 쏴서 페인트 칠을 합니다. 이야, 이거 물건인데요? 그동안 봐왔던 아파트 도장은 이렇게 일일이 붓으로 칠하거나 롤러로 밀어서 작업하는 모습이었죠. 매달린 것도 힘든데 도구까지 무거워서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반면 스프레이건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롤러보다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대신 일정한 속도와 압력을 줘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하는데요.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저 이 광경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실 아파트 도장의 핵심은 도구가 아닌 숙련된 기술자의 손에 달렸습니다. 스프레이건으로 하는 작업은 좀 더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거 칠하는 거요. 이걸로 칠하는 거예요, 이걸로? 예. 여기 누르면 여기 나와. 페인트 나와. 이거 가까이 싸면 페인트 덜어져요. 내가 한번 해요. 페인트 덜어져요. 그러니까 말인즉 스프레이건과 작업할 부분의 거리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페인트가 이렇게 흐른다는 말이군요. 불량 나와요, 이거. 완전히 색깔이 뿌얘지는구나. 또 스프레이건을 쏘는 거리가 너무 멀면 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데요. 그렇다면 달인의 작업 모습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볼까요? 일정한 속도와 거리, 손의 각도까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 어우, 현란합니다. Ну, чтобы все хорошо получалось, нужно, во-первых, угадать угол наклона. Не угадать, а правильно поставить руку, правильный угол взять. Нажать с таким усилием, чтобы краска сильно не выстреливала. 그냥 막 쏘는 것 같지만 면적의 모양과 장애물 유무에 따라 뿌리는 스킬도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짧게 끊어치기 하듯 쏘기도 하고요. 점을 찍듯 빠르게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한 면적이 확보된 부분에선
긴 호흡으로 한 번에 가야 말끔하게 도장된다는데요. 마치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듯 시원합니다. 와, 달인 정말 대단하네요. 입자가 넓게 분사되는 스프레이의 특성상 자칫하면 원하는 부분 이외에도 페인트가 뿌려질 수 있다는데요. 그러나 달인이 누굽니까? 마치 따로 테이핑을 한 것처럼 깔끔하게 자로 잰 듯 원하는 곳에만 도장이 마무리된답니다. 두 줄의 로프에만 의지한 채로 공중에서 긴 시간 버텨야 하는 일. 어쩌면 방망대해에서 홀로 노젓는 기분이 들 법도 한데요. 아파트의 높이도 높이지만 외벽의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작업해야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Ну,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на мне нравится, но она опасная.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мне бы не хотелось задерживаться надолго.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달인의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아파트 옥상에서 줄 하나 매달고 내려와서 자유자재로 공간을 넘나들며 건물 외벽에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내는 청소의 달인. 보는 사람 오금저리게 만드는 높이지만 내 집 안방처럼 편안하게 작업 중이시군요. 줄 하나에 몸을 맡기고 일을 한다는 게 많이 무섭긴 한데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높은 데서 일하며 높은 연봉을 받는 고공청소계 스파이더맨 전대희 달인입니다. 집 내부뿐만 아니고요. 외부도 대청소가 필요한 계절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달인을 만났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작업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외벽 고압 청소합니다. 고압 청소? 네. 벽을 청소하는 거죠? 네, 벽면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걸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아파트 외벽에 있는 때도 벗기고 이물질도 제거하는 작업. 당연한 순서지만 건물의 제일 꼭대기 옥상으로 장비를 들고 올라가는군요. 요즘 미세먼지 황사도 있었으니 건물 외부에 끼어있는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힘이 아주 막강한 장비가 필수입니다. 압력이 지금 여기 토출을 보시게 되면요. 160에서 180까지는 나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세차장에 있는 세차건의 압력의 한 0.5배 정도 더 센 거? 아, 더 센 거예요? 네. 자, 그렇게 강력한 세척기로 외벽을 청소하기에 앞서 안전을 보장해줄 로프 작업이 우선입니다. 발 한 번 잘못 디뎠다간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은 높이. 하지만 무심한 듯 옥상 난간에 로프를 먼저 묶어주고요. 몸쓰는 작업에 안전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옥상에 있는 구조물에 로프를 또 단단하게 묶어서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자를 연결하는 달인. 이게 그럼 손으로 당기는 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줄을 올리는 만큼 저희가 내려가는 겁니다.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죠? 네. 이 원리는 알겠는데요. 어떻게 의자에 앉는지가 문제? 약 50m 높이의 아파트 꼭대기에 매달린 폭이 좁은 의자에 한쪽 발을 슬쩍 뻗었는데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자 두 발을 모두 내려 중심을 잡고 이내 안정적으로 의자에 엉덩이를 붙입니다. 보는 사람이 현기증 날 정도로 아찔한 순간이지만 동아줄 같은 로프를 다시 점검하고 작업 시작에 종이 울립니다. 먼저 밟고 내려왔던 옥상 난간에 물대포를 쏘는 달인. 시원한 물보라가 일어나는 가운데 청소의 원칙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창문 닦아냈으면 발밑에 난간에 굳어있는 때를 벗겨내고요. 세대마다 빠지는 곳 없이 꼼꼼하게 세척을 하다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물줄기가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 같은 상황에서 다른 동료들은 목표까지 내려간 뒤에 팔을 있는 힘껏 쭉 뻗어서 청소하는데요. 끝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물줄기에 달인은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을 씁니다. 정말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나오는 달인의 움직임. 손이 닿지 않으면 몸이 가면 된다며 고층 아파트의 벽을 운동장 마냥 가볍게 뛰어다닙니다.
스파이더맨이 만화책을 찍고 나왔다면 바로 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로지 로프의 반동만으로 이 집 갔다가 저 집 갑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동안 동시에 두 세대를 커버할 수 있으니 작업 능률도 최상인 것이죠. 감히 따라하기도 힘들고 따라한다고 해도 달인만큼의 속도는 없습니다. 건물 외벽을 날아다니며 작업을 하니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4D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주 실감나는 현장을 보고 계시는 거죠. 아, 괜히 달인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속도도 빠르고 움직임도 현란한데 과연 청소의 본질에 충실한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세척기를 크게 돌려서 씻어내고요. 난간의 틈에도 아주 꼼꼼하게 물대포를 쏴서 때를 지켜냅니다. 그냥 물청소 한 번 했다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유난히 검은 부분에 집중해서 닦아내는 것이 달인의 집요한 작업 방식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인에게도 간혹 힘겨워 보이는 구간이 존재했는데요. 팔을 뻗어봐도 닿지 않고 로프의 반동을 이용해도 쉽게 갈 수 없는 처마 끝. 그렇다고 저 까만 때를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으니 아예 몸이 통째로 이동합니다. 고소공포증 같은 건 없는지 처마 위로 올라가 깔끔하게 묵은 때를 벗겨내는 달인.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한 달인의 작업이 어느새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령이 있어요, 하시는 게? 요령이요? 하다 보면 몸에 익숙해지는 게 요령이라고 하는데, 이제 창틀 밑에 이제 샤시에 배수관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거 밑으로 이제 물이 흐른데 이끼나 찌든 때들이 굉장히 많이 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지금 제거를 해드리는 부분인 거고. 달인이 작업하면서 유난히 신경 쓰는 디테일이 바로 창틀이나 배수관 근처에 빗물이 빠지는 길인데요. 시간이 퇴적함에 따라서 빗물이 구정물이 되고 그 구정물이 간혹 이끼와 결합해서 이렇게 거무튀튀한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달인의 시야에 포착되면 사정없이 씻겨나가 버리니 청소 전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자, 이번엔 옆 통로로 이동해서 청소를 이어갑니다. 아파트의 구조가 다르면요, 작업 방식 또한 달라지는군요. 기역자 모양으로 두 세대가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난간에 얹어놓은 발을 힘껏 밀어서 옆집으로 넘어가는 달인. 이렇게 스턴트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한 번에 두 집을 청소하는군요. 몸이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 달인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청소한 사람한테는 몸이 자산이지만요, 그저 최선을 다할 수밖에요. 굉장한 압력으로 외벽을 닦다가 서비스로 창문을 닦을 땐 적절한 힘 조절이 필수. 아, 이거 들고 그냥 썬 것보다 이렇게 한번 우선 시작도 있어. 왜 토마토 잡으면 어떡해? 여기다가 코디언 작업에도 힘이 나는 건 이렇게 반가운 돌발 상황 덕분입니다. 집이 깨끗해진 것 같아. 집이 하늘지고 묵은 때가 싹 벗겨져서. 한 번 맞을 뿐인데 얼굴에 흔적을 남긴 고압 세척기. 때일은 수박을 가져와 그 힘을 테스트했는데요. 닿자마자 두꺼운 껍질이 갈라지고 새빨간 속살은 순두부 잘리듯 부동강 났습니다. 이렇게 잘릴 거는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쉽게 잘린대요, 생각보다. 네, 어유. 근데 그거를 한 손으로 다루시잖아요, 지금. 네. 오, 이게 컨트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건을 이제 최대한 목을 짧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밧줄을 타면서 작업하면서 최대한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손잡이를 멀리 잡았다간 제어가 안 될 테니 최대한 몸에 가깝게 붙여서 세척기를 다루는군요. 목표가 있어요. 그냥 몸 안 다치고 그냥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깨끗한 내 집과 우리 동네엔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달인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